윤석열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제 전라북도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상당한 논란,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말이죠. 이 자유와 관련해서 들으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를 잘 모른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 중에 극빈의 생활을 하고 대단히 가난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들은 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왜 이 이야기만 뚝 떼어내서 비판하느냐, 이건 왜곡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저희가 그다음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리고 상당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인문학적인 나름대로의 생각과 성찰이 담긴 발언인데 이 발언이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전재수 의원님은 아마 비판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짧게 한번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 그래도 이제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데 좀 이게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좀 이게 참담하다. 이게 망언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망언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느끼지도 못하고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유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사회과학적 표현을 하자면 시민 또는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 은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인문학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갖춰야 될 어떤 인문학적 소양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망언을 지금 듣고 있고 저분이 한 말씀 하시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새롭게 풀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그런 이제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걱정되고 우려된다. 저게 이제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분의 망언이 아니고 또 실언이 아니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저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과 같은 비판, 특히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님은 어떤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그리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 이런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이 우리가 자유인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김영훈 전 의원님, 자 윤석열 후보 해명까지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빈곤층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그 의도가 좀 선하고 뭐 의도하는 바는 알겠어요. 빈곤층을 도와줘야 된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득이 있으면은 그런 게 시장에서 그 빈곤층에게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옳은 얘기죠. 하지만은 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정말 가지지 못한 분들 또 출발선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 빈곤층 약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상처가 될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생활화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실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당연히 홍준표 의원 요즘은 사실상 평론가 비슷한 활동을 하죠. 젊은이들의 질문에 짧게 답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 관련한 질문을 받자 홍준표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후보라는 사람이 계속 망언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홍준표 의원의 대답 대단히 짧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나도 몰라, 이젠. 홍준표 의원의 저 답변은 약간의 짜증,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체념인가요? 약간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동안 냉소적인 측면이 뭐 꽤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선대위 캠프를 어떻게 꾸리고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사실 한 달 넘게 내용을 겪어왔고 갈등이 빚어졌고 또 당대표는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될 그런 많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캠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건 후보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캠프가 좀 어수선하고 안 될 때도 후보가 한두 마디 굉장히 그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국민들께 그런 좋은 선한 그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말을 하면은 또 캠프가 또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제 후보가 더 아마 겸허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밟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옹호 발언했다가 그다음에 사과하면서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인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듣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발언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등한 국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근본적인 시각이 담긴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돈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과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금반지 돌반지 갖고 나와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은 과연 모두 다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이런 발언은 적어도 이런 논리 구조로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는 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잠시 뒤에 SBS를 통해서 방송되는 희망TV 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TV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